자산 관리 가장 잘하는 방법은 월세 사는 거다. 전세 끼고 사놓고 엄마 집에 살아라. 처갓집에 들어가 살아라. 네. 이 정도에서 작은 계획을 세워라. 여기에서 오버하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정말 어렵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네. 어렵게 내 집 마련한 집을 경매당할 수 있다. 네, 지금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이 아마 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살고 있다 보면은 만기가 오거든요. 오죠. 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 번 더 전월세 살아야 되나, 네. 아니면은 뭐 집을 사야 되나 이거 항상 고민하신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 또 이사 가는 것도 또 일이고. 네. 그러면 이때 집을 살까 고민도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네. 2002년도에 PB 신한은행에 이제 PB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PB 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고액 자산가 네. 프라이빗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해주는 네. 자산 관리해주는 이런 센터가 생겼는데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자산 관리 가장 잘하는 방법은 네. 월세 사는 거다. 월세 살아라. 전세 살면 안 된다. 네네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쭉 이제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라면은 네. 전세 끼고 사놓고 엄마 집에 살아라. 처갓집에 들어가 살아라. 네. 자연이 내라 자연이. 네.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을 최소화하라.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내 집 마련은 네. 은퇴 준비의 또 시작이다. 네. 우리나라는 뭐 또 주택연금도 잘 돼 있잖아요. 네. 영무기지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주택 한도도 늘어날 거고 이러니까 아무튼 내 집 마련이 네. 자산 관리의 기본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무조건 네. 해라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세돈을 사다리 삼아서 내 집 마련하고 뭐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살지 말고 네. 그러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돈 가지고 음. 내 집 마련해라. 그리고 본인은 좀 월세 좀 살아라. 네. 돈 좀 더 모을 때까지.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은 주택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고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이 이제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 네. 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지금이 뭐 예, 상대적으로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네네 뭐 매수자가 뭐 살래 안 살래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라. 또 가격도 좀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이런 시장에 사라. 그리고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말아라. 지금 사는데 물론 네.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무릎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신도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도 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네. 분이잖아요. 뉴턴도 뭐 투자 실패했죠. 이분은 우리가 잘 알게 이제 뭐 물리학자로 알고 있지만 네. 조폐국 국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뭐 주식도 실패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동산 투자 실패하고 나서 네. 정말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네. 수 있어도 네. 인간의 광기는 네.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네. 사실 뭐 기획 부동산 해서 이런 네.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해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사느냐가 네. 되게 중요하고 작은 계획.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은행 돈, 엄마 돈, 엄마 돈까지 엄마 해야 될까? 돈까지 해서 이게 되면은 아빠 돈은 아빠 돈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 은행 돈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 대표님한테 한번 네, 여쭤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이 올라갈까요? 우리는 총 저축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예요. 네. 예금이 올라가는데 네. 사람들이 돈을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좋은 걸 사니까 예금이 빠져요. 돈을 빼는구나 또. 예. 예. 금매물 나오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죠. 근데 일반 이제 영끌하신 분들은 네. 내가 대출 이자 내고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 네. 여유가 돼서.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30만 원 예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네.
뭐 LTV가 70%니까 70% 받아라. 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저축률을 보면은 네. 35에서 38% 사이예요. 음. 예. 그러면 월 소득의 네. 30% 정도 이 이 돈을 가지고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으면은 이 정도만 대출 받다다. 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DSR 한 30%. 예. 이 정도에서 작은 계획을 세워라. 여기에서 오버하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정말 어렵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네. 어렵게 내 집 마련한 집을 경매당할 수 있다. 이자 부담을 못해서. 생활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는 어차피 저축을 하는 돈이니까 네. 요 범위 내에서는 음.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작은 계획은 30% 이내로 해라.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30%를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30%냐 뭐의 30%냐 저는 이제 뭐 월 소득의 30%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전 저축률. 저축을 보통 그 정도 하니까. 저축률을 보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 때 2008년도에 네. 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축률은 3.3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2% 정도. 지금은 30%. 그때는 33% 정도. 네. 근데 평상시에는 35에서 38% 사이에 저축률이. 근데 지금 32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실수요자들은 일반 뭐 사람들은 돈을 이자 빼는 돈으로 저축을 못하고 오히려 이자는 부자들은 오히려 좋은 거 사러 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시장은 돌아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계획, 네. 은행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신 선친의 유언이 네. 보증 쓰지 말아라. 네. 절대로 대출 받지 말아라. 아, 그런 분들 뭐 있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안 받으려고 해요. 네. 그럼 정 대표님 1억을 모으려면은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몇 년 걸리나요? 100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으려면 네. 진짜 뭐 이자 뭐 정말 내가 잘 굴려가지고 모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8년 가까이 네, 걸리잖아요. 7, 8년 걸릴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7, 8년 뒤에 네. 기존에 우리나라 집값 올랐던 집값 상승률, 네. 통화량, 네. 총수독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7, 8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한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내가 1억만 대출 받아서 사면 되는데 지금 아니야 나는 우리 선친의 유언이 네. 정말 대출 받지 말라고 해서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내 100만 원씩 모아서 8년 후에 살 거야.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빚이라는 거잖아요. 대출이 은행 돈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핸드백을 사거나 소비하는 거 이거 소비성 지출이잖아요. 네. 근데 집을 사는 거는 네. 저축성 지출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범위 내에서 네. 얼마든지 받아서 활용해라. 네. 그래서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틀려지죠. 제가 이제 입사한 동기들이 100명인데 네. 은행원들 처음 들어가면은 월급이 뭐 키순서에 따라서 월급이 딸리 주나요? 똑같잖아요. 네. 초봉 딱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행원들이니까 대부분 자산 관리를 뭘로 할까요? 다 예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가면은 월급은 똑같이 받았는데 네. 재산 상태가 틀려져요. 완전 달라져요. 20년이 되면 또 틀려져요. 네. 퇴직할 때 되면은 30년이 되면은 네. 어떤 동기들은 혈압약 먹어야 돼요. 은퇴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를 잘한 친구들은 설레시죠. 내가 이제 제2의 인생 2막을 아니 뭐 그런 대출도 또 많이 또 받으시고 할 테니까. 네. 그런 이제 인생 2막을 이제 하고 우리가 가장 설레일 때가 언제예요? 정 대표님 언제가 가장 인생 살면서 설레였어요? 언제요? 그러게. 제가 맞춰볼까요? 언제? 대학 첫 입학해서 첫 미팅 나가기 전날 밤. 아니요, 저는 결혼할 때. 사모님 보고 계시나요? 네,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거 감안하면은 맞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당연하죠. 네, 네.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산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은퇴할 때쯤 되면 설레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네. 근데 그게 사실 일하는 이유죠. 그럼요. 근데 자산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얼마나 정말 이게 슬프죠, 정말 슬픈 일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부익남의 네. 구독자님들한테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출 빚 활용을 정말 잘 활용을 해라. 특히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내 집 마련 우리가 내 집 마련 시기 하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딱 구분이 돼요. 저는 첫 질문하면은 그게 뭡니까? 이분은 부자가 될 거다. 아. 이분은 아니다. 그 질문. 두 가지 종류예요. 네. 좀 웬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웬 언제입니까? 언제 사야 돼요? 네. 근데 왓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딱. 뭘 사야 됩니까? 근데 우리 정 대표님은 어느 분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뭘 사야 됩니까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구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렇죠.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네. 천리마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천리마를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은 드물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청나라 강희제가 한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때에는 뭐 정 대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네. 뭐 아무거나 사도 돈이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네. 오를 때 안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은 작은 계획 플러스 공부. 그러면 요즘에 좀 많이 빠진 지역들에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살만하다고 보죠. 살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빠져서 반등하고 있는 데가 네. 강동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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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도 네. 여기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0건이 네. 넘었어요. 2월 거래량이 네. 지금 아직 신고가 다 안 끝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노원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네. 성북구, 송파구 여기가 지금 150건, 네. 130건, 2월달, 1월달도 100건이 넘었고요. 네. 2월달 기준으로 해서도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네. 이런 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잘 가져가야 되는데 강남에라고 해서 다 같이 가격이 오를까요? 강남에 나는 샀는데 왜 안 올라 내 것만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강남에 사면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에 사더라도 네.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 뭘 사야 이게 될까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정 대표님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나홀로보다는 그렇죠.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중대형 단지 네.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 이 정도 규모의 단지는 커뮤니티 운영도 규모의 경제로 하기 때문에 네. 입주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해서 관리비가 최소화로 들고 뭐 많은 생활을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네. 조금 고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같은 가격이라도 좀 좋은 구에 있는 작은 규모보다는 좀 네. 상대적으로 조금 네. 좀 나쁜 구더라도 규모가 있는 단지, 네. 커뮤니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사면은 후회 안 할 거다. 후회가 없을 네, 것이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좀 다르니까. 이 상품의 가격은 상품 떨어질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떨이할 때가 제일 제일 좋잖아요. 네, 8시 반에. 부동산도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네. 떨어질 때는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까 봐 안 사요. 음. 올라갈 때 사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뭐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와서 집 사러 간다고 이렇게 다니는 정도의 이런 네. 시장 막 열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때 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네. 그런 시장의 연장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기 좋은 시장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나 다 하는데 네. 누구나 다 시장으로 다 진입하는데 그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계약하러 가보면은 네. 1,000만 원 올린데 뭐 5천만 원 올린데 1억 올린데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올려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좋은 거를
싼 가격으로 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해라.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주택자들 규제가 조금 풀어졌잖아요. 네. 저는 정말 돈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으로 네. 가는 게 좋고요. 네. 예. 꼬마 빌딩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좀 트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다, 주택이다. 아파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는데 규제가 조금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대신에 임사자 등록을 해서 가져가라. 사회에 좀 공헌을 조금 네. 하면서 가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임대 가격 연간 5%씩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임사자 주택 등록을 하고 캐피탈 개인만 봐라. 자본 수익만 봐라. 네.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사서 두 채 사서 임사자 등록하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택보다는 뭐 하면은 전 오케이 꼬마 빌딩으로 가라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아예 싶습니다. 비주택 쪽으로 네, 가는 것도 네. 괜찮다. 네, 주택이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네.